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날 햇살론을 저한테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입금까지 받으신 분인데 입금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실어져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 햇살론 수수료 없다면서 뭔 수수료를 50만 원이나 떼가냐고 이런 식으로 화가 좀 많이 나셨더라고요. 수수료요? 수수료? 햇살론 수수료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금액이 약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분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딱 싶더라고요. 그냥 그거 수수료가 아니라 보증료 아닙니까? 수수료는 햇살론 수수료 따로 없어요. 그리고 보증료는 우리 금융사 혹은 제가 뭐 먹는 돈 아니에요. 고객님 햇살론을 취급하는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고객님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나요? 이제 그때서야 그분이 이제 화가 풀리셨어요.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해를 풀었는데 이렇게 햇살론을 많이 이용하신 분이 많아도 아직도 이 보증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영상 것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봤는데 한참 전에 올해 2월 달에 이 보증료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찍은 적이. 근데 하도 오래돼서 뒤로 많이 밀려서인지 못 보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햇살론 보증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수료가 아니에요. 이거 꼭 참고하세요. 자, 햇살론 보증료는 왜 발생이 되는 건지 이것부터 하셔야겠죠. 자, 햇살론은 우리 금융사에서 대출이 나가긴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취급하는 거죠? 바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을 하죠. 여기에서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사로 내려보냈죠. 이거 우리가 햇살론 만들었으니까 니네 파라이 하면서 상호금융사하고 저축은행 은행에서 팔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상호금융하고 저축은행에서 이걸 팔려고 내려준 가이드를 확인해 보니까 오메 이대로 해가지고 대출 다 나가면 우리 금융사들 다 망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격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거의 뭐 누구나 다 웬만한 사람들 다 해주라고 나와 있어. 딱 봐도 연체가 팍팍팍팍팍 뛰게 생겼어요. 은행, 금융사들 연체율로 말아먹게 생겼어. 우리 이거 뭐 못 팔겠어. 야, 나 못 팔아. 나 못 파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만 보증재단에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니네들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줄게. 보증서는 곧 대출 잔금 90%를 우리가 보증을 해주마.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나갔다 쳐. 1,000 나갔는데 이 고객이 10원 하나도 안 갖고 잠수를 탔거나 배째라 못 갚겠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900만 원을 지원을 해줄게. 너희들도 조금 손해봐. 100만 원 손해보고 우리가 900만 원 해줄게. 어찌냐? 그래? 그러면 괜찮은데? 해볼만 하네? 근데 이 가이드 봐보니까 좀 거시기해. 그래서 이걸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수정을 해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만 했다가는 이거 아무리 뭐 900만 원 90% 이거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 연체가.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 조건을 좀 더 깐깐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누구나 가능할 것 같이 만들어놨지만 누구나 가능하진 않잖아요. 저 역시도 직장인 외에는 취급을 못하고 있고. 왜? 제가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직장인 외에는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이 취급은 공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금융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약 하면은 이건 뭐 금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는 돈이거든요. 연체 나더라도 잔금의 90% 보증해 주지. 나머지 10%만 내가 떠안으면 되지. 근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연체하가? 햇살로 연체율이 높지가 않아요. 한 자리 숫자야, 한 자리 숫자. 정확히 예전에 내가 4, 5년도 지났을까? 그때 뭐 3%인가 4%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될지. 지금까지도 더 깐깐해졌으니까 그보다 더 낮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금융사에서. 그러면 신용보증제다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 보증서를 후배 90%나 보증을 해주면서 사고가 나면 그냥 공짜로 그대로 다 자기네들이 떠안을까요? 절대 아니죠. 모든 금융사,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은 다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 손해보는 짓은 안 하죠. 자,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채무자한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채무자한테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를.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이 공짜로는 가입이 안 되잖아요. 얼마를 줘야지. 이 보증료를 보증재단에서 채무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이 되고, 그 보증료는 이 금융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보증료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해석하기 또 나름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내 대출금에서 떼가는 거니까 수수료 아니냐라고 얘기하신다면 또 솔직히 할 말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뭐 취급하는 금융사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 채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다만 저는 단지 자, 수수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기서 띠가는 이 보증료는 과연 얼마나 되나 라고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드려 보면, 보증료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네이버나 거기서 대출 계산기 있죠? 검색하면 대출 계산기 나오죠? 계산기에 본인 대출금 90%를 입력을 하세요. 90% 입력하고, 그리고 상환 기간을 입력하세요. 상환 기간은 우리가 햇살론이 보통 3에서 5년이죠.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그 이율을 2%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딱하니 총 납입 이자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보증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액이 정확히 맞진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거기서 뭐 많이 차이 나봤자 1, 2만 원 아니면 몇천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쉽고요. 간단하게 제가 금액으로 보면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1,2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그리고 900만 원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1,500인 경우에는 약 69만 원, 그리고 1,200이 55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이 약 46만 원, 그리고 900이 약 41만 원. 이건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이 90%가 아닙니다. 그냥 대출금으로. 그래서 내가 1,500 받았을 때 이 정도 나간다. 1,200 이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직접 계산할 땐 대출금의 90%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증료가 나갑니다. 60, 50, 54. 근데 여기에 하나가 붙어요. 뭐냐면 일시불로 납부할 때. 그러니까 대출금 받을 때 이 금액을 빼고 제가 보증료 빼고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하면 1,569만 원 빠지고 1,431만 원만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증료는 이번에 올해 2월에 보증료 바뀌면서 일시불하고 분할로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분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시불은 내가 대출금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분할은 내가 매달 보증료를 나눠서 내주겠다. 나눠서 내줄게. 이거 가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하죠. 매달 내가 보내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분할로 했을 경우에는 72만, 57만, 48만, 43만. 금액 또한 1, 2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뭐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죠. 솔직히 금액보다 더 귀찮은 게 내가 보내줘야 된다는 거, 매달. 그걸 또 깜빡하면 또 독촉 오던가, 독촉장 날라오던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일시불로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1,500에서 단돈 10만 원도 빠지면 안 돼 라고 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일시불을 추천드려요. 또 일시불로 이렇게 이용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년 이게 5년짜리 5년 약정 기간입니다. 5년짜리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년이나 쓰다가 돈이 생겼어. 싹 상환해버려 그냥. 이제 나 더 이상 빚 안 질래 하고 다 상환해. 근데 나는 계약은 5년 했잖아요. 3년만 쓰고. 그럼 아직 2년 덜 썼네? 근데 내가 상환했네? 그러면 이 일시불로 냈을 때는 2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금액, 여기서 이제 2년치를 빼죠. 2년 거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그 3년 거 사용했던 3년 건 빠지고 나머지 2년 것은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차라리 이게 편리하지 않을까요? 매달 이렇게 조금씩 이거 나눠서 또 입금해 줘야 되는데, 계산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주고, 혹시라도 중도 상환하면 이거 제가 알기로 환급은 따로 전화 안 해도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2, 3일 이내로 입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보증료를 내버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건 채무자분들 선택 사항이니까 본인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햇살로는 수수료가 아닌 보증료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5년 약정 기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대략 금액이 약 이 정도 발생이 된다. 또한 이 보증료는 일시불로도 낼 수 있고 분할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